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신라젠 주가 추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오늘이었습니다. 현재 시간 2019년 4월 5일 오후 2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목일인데요. 강원도 속초에서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신라젠 모두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들이 놓치고 있냐, 모두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어제 저녁 파일이 날아가서 금일 다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신라젠에 대해서 모두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꼭 제 영상을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일에 만약 신라젠에 투자를 하셔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투자를 아주 성공을 하셔서 했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만약에 신라젠 투자해서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할 때, 다른 종목을 투자할 때 어떤 식의 마인드로, 어떤 식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만약 신라젠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면, 아쉽게도 실패를 했다면, 만약에라도 실패를 했다면 안타깝지만 재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필립피셔 바로 모토로라 주식을 256배의 그러한 경이적인 수익률을 거뒀던 성장주의 아버지입니다. 성장주라는 단어, 성장주의 투자 방법, 성장주의 그러한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필립피셔입니다. 굉장히 고독한 투자자였고요. 굉장히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다, 더 이상 내가 가는 길에 막지 말라, 나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왈가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필립피셔입니다. 그래서 신라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필립피셔의 얘기를 꼭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늘까지도 과연 신라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필립피셔 선생님한테 마음속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과연 신라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신라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필립피셔 선생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만약 살아 계셨다면 어떠한 조언을 했을까, 과연 알려달라 라는 마음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는 이 필립피셔 선생님의 그 책 내용 중에 일부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필립피셔 선생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가르쳐 줬던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인 투자자가 마음이 편하다라는 144쪽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이 필립피셔 선생님이 글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1960년도 초에 나는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제약주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주 이름 있는 의학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는 미국 중서부의 작은 제약회사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1군의 신약에 대해서 대단히 흥분하고 있었다. 신약들이 나오게 되면 이 제약회사의 향후 순이익은 다른 제약회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 한마디로 신약의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 가히 폭발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기는 제약주에 관심이 없었는데 의학 전문가를 우연찮게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이 신약에 대해서 아주 가히 폭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필립 피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약에 대해서 이 만약에 잘 된다면 순이익치가 지금은 굉장히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약만 된다면 아주 주가가 잠재적인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장부 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주가가 매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필립 피셔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줄곧 떨어지면서 20% 정도 하락하더니 결국에는 50%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엔 이 작은 제약회사가 다른데 매각되는 아주 투자에 대실패한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가 새로운 신약은 내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의학 전문가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됐던 과도한 희망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했다.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른 다음부터 나는 특히 철저하게 조사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라젠이 필립 피셔의 그 작은 투자에 대한 부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 이유는 바로 페사백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성공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라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필립 피셔 거의 아주 빨리 투자를 하면서 거의 50년, 60년 넘게 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 필립 피셔 선생님이 글을 작성했던 부분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는 그 부분의 그 글귀예요. 그래서 신라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이런 방향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내 피 같은 돈을 갖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 들어가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조용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용한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 투자한 그 투자의 근거가 무엇인지 신라젠에 대해서 투자한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투자 근거가 무엇인지 또한 아직도 그 투자 근거가 유효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신용 공여율 굉장히 높습니다. 18.40, 16.22, 14.42에서 반대로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근본적으로는 신라젠 기업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 페사백에 대해서 100%, 1000% 확신하시는 그러한 분들이라도
신용을 때리면 안 됩니다. 신용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안 됩니다. 신용, 미수, 신용, 스탁론,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거나 이러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시세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짓을 하면 정말 내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잘못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절대로 신용, 스탁론, 미수, 신용 절대로 현재 상황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2019년 4월 5일 현재 전일에 4월 4일 개인들의 물량이 일부분 들어왔고요. 외국인들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덩달아서 매수하게 되면 주가는 눌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차 거래,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일전에 많이도 설명을 드렸죠. 공매도 한번 타켓을 잡으면 정말 물고 끝까지 늘어진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셔야 돼요.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민했던 점은 무엇인가? 거래량이 현재 터져주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는 뭘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추정은 공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 그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여론에 있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 일정 부분 묻힐 수 있는 그러한 여론을 생각하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점을 저의 추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거래량이 현저히 없는 상황에서 다시 공매도가 어떤 식의 그러한 방향성을 만들어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라젠을 믿고 신라젠이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 폐사백에 대해서 99.9% 확신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그 반대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신라젠의 일봉 상황에서 찌라시성 뉴스와 함께 주가가 계단형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전 9번을 연속 던져서 앞면이 나왔는데 10번째 뒷면이 나올 것이라는 9번의 앞면만 계속 나와서 이제는 10번째 뒷면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됩니다. 10번째도 어떻게 보면 50대 50인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앞면이 9번씩이나 나왔다고 섣불리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뒷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9번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10번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미수를 쓴다던가 신용을 쓴다던가 그러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라젠을 믿고 신라젠이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확신을 하고 폐사백이 성공할 것이라고 99.9% 확신하시는 분들은 만약 그 전제가 올바르게 됐다면 정말 대추 한 알의 그 마음으로 천둥 몇 개, 번개 몇 번, 태풍 몇 번 이라는 그 고난과 고난 속에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아무리 거짓이라고 해도 꿋꿋하게 신라젠을 믿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전제 폐사백이 성공할 것이라는 그 믿음하에 꿋꿋하게 버텼다면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중에 폐사백이 성공을 했다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 아무리 공매도라도 그것은 공매도가 대폭만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이다. 단 신라젠이 망하지 않고 신라젠이 믿을만 하고 폐사백이 99.9% 나중에 확신을 했는데 정말 확신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단연코 신고가 152,300원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단연코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부분은 그 반대가 됐다면 페사백에 대해서 99.9% 믿었는데 신라젠의 기업에 대해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그러한 경우였다면 단연코 현재 그 이 가격대에서 계좌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 정말 한없이 끝도 없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우리 개인 투자자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16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고수분들, 뭐 제가 고수라는 게 아니고요. 고수분들, 시장에서 날고 긴다는 분들, 20년 이상, 30년 이상, 40년 이상 투자를 하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보다 투자 경험이 얼마 안 되고 신라젠에 대해서 이러한 만약에 그 페사백에 대한 믿음이 실패가 된다면 과연 계좌가 어떻게 되겠냐,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은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상황에서 뭐 이전에 주가가 굉장히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미끄러지고 있지만 그 아래를 보면 굉장히 열려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신라젠에 대해서 처음 투자를 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만약 그 근거가에 대해서 지금도 확신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남들이 좋다고 덩달아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너무 흥분하고 열광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연극을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나도 하품을 덩달아서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닌지라는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은 분명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라젠, 모두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라젠이 페사백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99.9% 확신하는 사람은 100%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전에 영상에서 나만 믿어라 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 개 빠진 게 있는데요. 회사 측의 얘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올바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는 회사 측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 믿어야 됩니다. 회사 측은 언제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응원은 합니다. 뭐 신라젠이 뭐 성공을 한다면, 페사백이 성공을 한다면 인류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신약이 될 수가 있겠죠. 간암 환자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지인 중에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아버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신라젠의 기업이라는 것, 그 기업이 만약에 페사백이 성공하기를 저는 응원을 합니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암 환자가 획기적으로 그 부작용이 아주 극도로 적고 아주 획기적인 신약이 만들어져서 그 간암 환자가 치료가 되고 인류에 있어서 인간의 그 윤택감, 행복감, 그 암으로부터의 그 공포가 극복이 되는 아주 너무 좋은 그러한 일이죠. 하지만 투자자라면 그러한 것을 우선은 응원은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 피 같은 돈이 피 같은 돈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머리를 차갑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궁지에 몰릴 때마다 머리를 차갑게 하고 마음을 진정시켜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대조영의 말을 기억하시면서 보다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우리 살아가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